안녕하십니까. 클레이먹스 손해사 정사입니다. 머리 부상 진단명 중 수술을 하지 않은 뇌 뇌출혈 사고는 의외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사에 청구해보면 수술도 안 했으니 큰 보상은 어렵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체 증상은 회복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적인 후유증이 수반되는 경우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실제로 저희 클레이먹스에서 상담받았던 등산 동호회 사고 사례를 따라가면서 이런 사건을 검토할 때 어느 지점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또 보험사의 초기 제시안이 어떻게 다시 산정되는지를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등산 동호회 회원 6명이 함께 산행을 하던 중 앞서가던 회원이 휘청거리며 뒤따르던 피해자분을 밀치는 바람에 비탈길에서 함께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분은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의식이 잠깐 흐려졌고 병원 검사 결과 뇌를 둘러싼 막 사이에 미세한 출혈이 확인되면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는 명확합니다. 동호회 활동 중 다른 회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고 머리 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 사고를 어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런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가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보험으로 처리하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다툼을 진행할 필요 없이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가해자 본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가해자 측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보장 범위는 신체 증상 회복을 근거로 통원 치료비와 기본 위자료 중심의 제한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깁니다. 신체 회복 이후에 잔존하는 증상과 사고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분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머리를 다친 사고 이후 신체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사고의 영향이 모두 끝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출혈 부위가 정신기능과 관련된 부위인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MRI 영상을 다시 확인한 결과 출혈이 발생한 부위가 감정 조절과 관련된 전두엽 인근이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를 다쳤다가 아니라 다친 부위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난 증상이 사고 이전에는 없었던 증상인지입니다. 피해자분은 사고 전까지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대인 관계도 원만했던 분이었습니다. 사고 후 4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불면증, 감정 기복, 대인관계 회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머리를 다쳤는데 그 이후에 성격이 변하고 우울해졌다는 인과관계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이 직관을 보험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의학적 근거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 단계부터는 정신과적 진단과 배상의학적 평가가 함께 필요합니다. 세 단계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정신과 진료 기록의 타임라인 정리입니다. 사고 이전에는 정신과 진료 이력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과 사고 후 4개월부터 불면증과 우울 증상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둘째,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서의 확보입니다. MRI상 출혈 부위가 감정 조절 기능과 관련된 부위라는 점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해당 뇌 손상 부위가 현재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소견으로 확보했습니다. 셋째, 뇌 기질적 장애 평가입니다. 정신과적 증상을 단순 진술이 아니라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로 수치화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은 사고라도 이 평가를 통해 후유장애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위 자료들을 근거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은 14%로 평가받았고 뇌 기질적 장애에 대한 한시장애 4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 결과를 가해자 측 보험사에 제출하여 재산정을 요청한 결과 처음 제시되었던 보상액인 150만원에서 최종적으로 1,050만원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만들어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신체 증상이 회복된 이후에도 잔존하는 정신적 후유증을 별도로 입증한 것, 그리고 그 증상이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뇌 손상 부위와의 의학적 연관성과 노동능력 상실률이라는 수치로 뒷받침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술을 동반하지 않은 뇌출혈 사고라도 보상 범위가 일률적으로 축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증상 회복 후 발생하는 정신적 후유증이 누락될 경우 실제 손해액과 산정액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보험회사의 합의 제시안에 동의하기 전에 현재 상태를 의무기록으로 객관화하시고 배상의학적 장애평가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면의 체크리스트를 보고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이 중 2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산정된 보상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없이 치료가 끝난 뇌출혈 사고 이후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고 계시거나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 범위가 너무 적다고 느껴지신다면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를 통해 피해자가 받으실 수 있는 정확한 배상 범위를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